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 발열성 연골 판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도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제술 하게 되면 뭔가 자른다는 의미죠. 절제된 사람. 하지만 봉합도 좋기는 하지만 절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우리가 대상을 어떤 거로 봐야 되느냐? 수술을 안 하면 최고 좋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통증 아프게 되면 수술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부었을 때 스웰링, 부어있다, 물 찬다 그러죠. 물 찬다, 붓는다. 그리고 또 뭔가 잠김 현상이 생겨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뭔가 걸리는 현상, 그리고 잠김 현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증, 부종, 잠김, 걸림, 이런 기계적 증상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줘야 된다 그래요. 환자분들이 물어보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계속 걸리겠죠. 계속 걸리고 계속 자극을 일으키게 되고, 혹시나 이렇게 되다 보면 연골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카니컬 심텀이라고 그러죠. 기계적으로 자극이 있는 증상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절제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반혈성 연골 절제술에는 원칙이 8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알아보면, 우선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시야 확보와 기부 삽입을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변연부를 얻으면서 모든 불안정한 연골 결편을 제거해야 된다. 네 번째는 경계가 부드럽게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탐침을 하자. 지속적으로 뭔가 살펴보자 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반혈성 연골 관절염 접합부를 보호하자. 일곱 번째는 라습, 줄이라 그래요. 천공, 트레피네이션을 통해서 성장인자들이 풍부한 혈장 등을 이용해서 치유를 촉진하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장 및 재생 주사를 잘 맞자라고 하는 것이 절제술의 8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우선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영어로는 first, do not harm이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특히나 젊은 환자들에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안정적인 파일이 있어요.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고 잘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개인이 절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제를 쭉 하게 되면은 나만이 연골이 다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환자들에서 우리가 특히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파일이 됐는데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위에는 줄이 가 있는데 밑에는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위에는 파일됐는데 윗면에는 괜찮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옆에서 봤을 때 위에는 파일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밑에는 괜찮은 거예요. 위에서 볼 때는 줄이 가 있고 밑에는 괜찮다. 이럴 때는 안정적인, 스테이블하다. 그럴 때는 그냥 놔두는 게 낫겠죠. 놔두는 게 낫겠다. 특히 젊은 환자들. 또 파일이 됐는데 이렇게 좀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이런 건 좀 놔두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놔두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너무 나이 많은 환자에서 관절염이 심한데 이 연골을 막 찢어져 있어.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이걸 다 걷어내고 나면은 관절염이 더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나이가 많고 관절염이 심할 때는 이거 괜히 수술하면 더 아파지거든요. 그럴 때는 놔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꼭 다 제거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삽입구의 적절한 위치. 그래서 전체 반혈성 연골 파일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에 구멍을 잘 뚫어야 돼요. 반혈성 연골 수술하게 되면 구멍을 2개 또는 3개를 뚫거든요. 적절하게 구멍을 잘 뚫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정한 절편만 제거해야 됩니다. 파일에 대해서 여기가 이렇게 들렁들렁거려요. 이럴 때는 여기만 제거를 하면 되겠죠. 여기만 이렇게 파일이 됐다 그러면 여기만 절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절제하자. 괜히 여기까지는 절제를 많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파일이 됐는데 이렇게 파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파일이 됐다 그러면 어디까지 절제를 해야 되냐? 다 절제하게 되면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절제를 하더라도 비둘기는 끝에는 좀 남겨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파일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끝에 변연부라 그래요. 여기는 좀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좀 남겨놔야 체중 부하를 좀 해주면서
관절염이 예방에 좋기 때문에 빈년부는 끄트머리 테두리 남겨보자. 불안정한 모든 철편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남겨둬야겠지만 여기는 다 제거했죠. 그래서 불안정한 부분은 다 제거하고 안정적인 부분은 남겨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부드러운 경계라 그래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수술이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결절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가 너무 각져요. 이런 부위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재파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절제하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반드시 파열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쨌든 부드럽게 해주자. 모양을 최대한 여기까지 파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자. 이렇게 되면 모양이 좀 예쁘죠? 모양이.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자. 최대한 부드럽게 울퉁불퉁하면 재팔이 되니까 잘 해야 되겠죠. 재팔이 되면 남아있는 용물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 남기자. 지속적으로 탐침을 하자. 뭔가 수술하면서 자꾸 프로브란 우리가 수술 기기가 있어요. 그거로 자꾸 봐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제가 수술하고 영상을 보여주면은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이게 은색으로 된 건 뭐냐? 센데 프로브라 그래요. 탐침자. 그래서 그거로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을 하자. 그래야 우리가 변년부 및 중심부의 안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양동이 손잡이용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막 움직이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25% 정도에서 변년부에 2차적인 파일이 있다는 거죠. 탐침을 안 하면 이걸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접합부 보고. 반환성 연골과 여기가 접합부라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접합부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절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절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그래도 남아있는 여기 접합부는 좀 살려두는 것이 좋더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거까지 다 제거하게 되면은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부종이나 통증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끝에 마지막 부위 접합부는 살려두자. 조금이라도 살려두게 되면 뭔가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체중 부하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관절염에 막을 수 있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은 여기는 좀 바깥쪽은 안 그런데 안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 살려두면은 조금 여기가 커져요. 이게 나중에 좀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가 섬유성 조직이지만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낫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측 반환성 연골은 테두리 부위를 조금 남겨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치유에 술긴데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데 관절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를 막 긁어줘요. 아스핑이라고 그러는데 줄로 막 긁어주게 되면 여기서 피가 나죠. 피가 나니까 연골 쪽에 피가 들어가서 우리가 좀 좋더라. 그리고 또 반환성 연골 쪽에 그 구멍을 뚫어준 거예요. 조그맣게 바늘로 쏙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좋더라. 트래피네이션 그러죠. 여기 뼈가 있거든요. 뼈 무릎에 뼈가 있잖아요. 여기 그려볼까요? 여기 요런 데를 이렇게 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공을 안전한 부위니까 천공을 해주면은 골수 간염세포들이 수술 부위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좋더라. 마지막으로 주사 치료입니다. 자가혈장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다양한 재생 주사를 또 무릎에다 맞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8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하게 영상을 좀 더 보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고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죠. First, do not harm. 우선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안정적인 파열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제가 아까 전에 그린 것을 때랑 똑같죠. 위에는 이렇게 파열이 돼 있어요. 위에는 파열이 되는데 밑에는 괜찮죠. 그래서 위에만 파열되고 밑에는 괜찮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냥 지켜보자. 지켜보게 되면은 요거는 저절로 아물기도 하고요. 아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전방 십자인 데가 파열돼 가지고 연골이 심하게 파열되지 않은 이상은 잘 버틸 거예요. 안정적인 파열은 지켜보자. 해를 끼치지 말자. 두 번째는 삽입구의 적절한 위치. 삽입구를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가지 바늘을 넣어보고 기부도 넣었을 때 여기저기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위치에든지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뒤쪽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환성 연골 외측 뒤쪽까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앞쪽에서도 위쪽까지 잘 들어가는지 등등으로 삽입구의 적절한 위치를 처음에 잘 뚫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안정 절편만 제거하자. 파편만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런데 파편이죠. 이거 다 제거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수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놔두게 되면은 이거는 뭐 통증이 평생 가요. 평생 아파요. 평생 아프고 끼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관절염이 생깁니다.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절편이 파편이 움직이면서 위를 친 거예요. 위를 치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죠. 그래서 파편이 돌아다니면서 관절염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 절편만 제거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변은 놔두게 되고요. 그래서 절편을 제거하고 났는데 이런 경우는 또 D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예요. 이 경우 절편을 제거했는데 보니까 D가 아이고 또 벌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이고 봉합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열이 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관절염도 생기고 또 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경우 봉합까지. 다행히 봉합이 가능한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연골이 좀 있죠.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봉합이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요거밖에 이거에 뭐 3분의 1밖에 안 되고 반밖에 갖게 되면은 봉합해도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좀 남아있을 때 봉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늦게 수술 시간을 잡게 되면은 봉합도 안 돼요. 적절한 시간에 와서 봉합까지 잘 하는 것이 관절염도 막고 좋겠죠. 네 번째, 부드러운 경계. 이렇게 파열되어 있으니까 이걸 깨끗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되면은 재파열이 생기는 걸 막아주게 되겠죠. 뾰족하게 하면 안 돼요. 예쁘게 스무스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죠. 지속적 탐침, 요거 세요. 환자분들이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요거 자꾸 물어봐요. 이거 수술의 기구예요. 프로브라고. 프로브 아시나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할 때 나오는 프로브, 뭐 그런 것처럼 프로토스의 우리 그거죠. 일꾼 프로브. 네, 요 프로브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는 거죠. 여기 있으시고 저기도 들어보고 여기 뭔가 있는지 여기도 또 들춰보니까 뭔가 파일링이 막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 탐침을 잘 하자. 프로브를 잘 하자. 여섯 번째, 접합부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열됐어요.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넣어보니까 여기까지 다 파열됐거든요.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테두리 남겨두는 거죠. 테두리는 다행히 좀 남아있어요. 이 경우. 테두리는 남기자. 접합부, 메니스코 캡슐라 정선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좀 남겨놓자. 조금 남겨두면은 이 부위가 그렇게 기능을 하고, 이 부위가 조금 섬유성으로 좀 단단해져요. 단단해지긴 단단해져요.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열 번째, 치우슬기. 뼈에 구멍 같은 거 뚫어요. 미세천공을 하기도 하고, 드릴링을 하기도 해서 이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골수세포 피가 나와서 연골에 도움이 되겠죠. 연골 봉합한 것도 붙고, 또 연골을 절제했다 하더라도 절제한 부위에 좀 동글동글하게 예뻐지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주사 치료. 연골 주사 맞죠? 연골 주사, 병가 맞고, 활액막 주사도 맞고, 스테로이드 주사, 리젠실, 콘주란, PDRN 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주사 치료를 적절하게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수술만 하고 절제술을 하고 이런 주사를 안 맞고 그냥 버틴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이런 주사를 맞아주는 게 좋아요. 맞아주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낫겠죠. 우리 밥도 먹어야 힘이 나죠. 연골도 우리가 주사를 맞아주는 것이 좋아요. 환자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냥 약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뭐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런 주사 한 방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사는 맞아가면서 관절염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프다 하더라도 수술하고 주사를 잘 맞으세요. 아시겠죠? 주사 많이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8가지까지 다 훑어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시죠? 네. 자,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반환성 연골 파열로, 연골판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절제술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